Whether you're a day trader, whether you're a swing trader, or whether you're still figuring out what works for you, you want to be using the stochastic oscillator to help you pick tops and bottoms of markets with ease. 스토캐스틱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미국의 각종 트레이딩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트레이더 브라이언입니다. 그도 대부분의 트레이더처럼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하며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는 시간을 오래 보냈습니다. 그렇게 여러 지표를 연구하던 중 스토캐스틱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눈에 띄는 수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본인의 매매법을 커뮤니티에 공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매매법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며 브라이언의 스토캐스틱 매매법은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스토캐스틱의 기본 개념과 브라이언이 직접 만든 스토캐스틱 매매법을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1950년대 미국 금융분석가 조지 C. 레인이 만든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은 최근 일정 기간 동안 고점과 저점 사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의 줄임말로 스토캐스틱은 확률적인, 오실레이터는 범위 지표라는 뜻으로 확률적 범위 지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은 화면에 보이는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가격이 최근 14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얼마나 위쪽에 있는지를 백분율로 계산한 값이 %K입니다. 그리고 이 %K 값을 3일 동안 평균 내서 %D를 만듭니다. 평균으로 계산한 %D는 %K보다는 늦게 반응하지만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해 좀 더 부드러운 선으로 표현됩니다. 즉, 최근 며칠 동안 지금 가격이 고점에 가까운지 저점에 가까운지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를 추가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스토캐스틱을 입력하고 지표를 추가해줍니다. 스토캐스틱은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는 백분율 지표입니다. 중심선은 50선으로 최근 구간에서 가격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쪽 100선은 최근 고점에 가까운 구간, 아래쪽 0선은 최근 저점에 가까운 구간입니다. 과열 구간을 구분하는 기준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0 이상은 과매수 구간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 20 이하는 과매도 구간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해석됩니다. 이런 특징으로 스토캐스틱은 진입 타이밍을 잡는 용도뿐만 아니라 진입을 보류하는 기준으로도 자주 활용됩니다.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수 진입을 피하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도 진입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은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하는 매매법입니다.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인 20부근에 위치하면 매수 위주로 진입하고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인 80부근에 위치하면 매도 위주로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매도 구간에서는 상승이 나오고 과매수 구간에서는 하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파란색 %K와 핑크색 %D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선의 교차나 간격을 해석해 매매에 활용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해석할 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K는 지나치게 민감해서 불필요한 신호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고민한 부분이고 브라이언 역시 같은 문제로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결국 %K를 끄고 %D 하나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라이언의 방식으로 %D만 활용해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K를 끄고 살펴보면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이 훨씬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동안 고점과 저점 대비 현재 가격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다른 지표에 비해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에 자주 진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으로 매매를 이어가면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보완한 매매법이 과매수, 과매도 영역 이탈 매매법입니다. 스토캐스틱이 20 이하로 내려가면 20 위로 올라올 때 매수에 진입하고 스토캐스틱이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80 아래로 내려올 때 매도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차트에 표시된 것처럼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이탈하고 진입하면 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의 중심선인 50선은 최근 구간에서 고점과 저점 사이의 중간 가격을 뜻합니다. 큰 상승이나 하락이 나온 뒤 스토캐스틱이 50선에 닿으면 이 선이 지지나 저항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활용해 눌림이 나왔을 때는 매수에 진입하고 되돌림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에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저항 구간을 상승 돌파한 뒤 스토캐스틱이 50선까지 눌림이 나왔습니다. 중심선을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지지 구간을 하락 돌파한 뒤 스토캐스틱이 50선까지 되돌림 반등이 나왔습니다. 중심선을 저항받고 하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의 50선을 기준으로 가격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지표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해서 일목균형표를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지표를 더블클릭해서 설정창으로 들어가 줍니다. 설정창에서 기준선인 베이스라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꺼줍니다. 기준선은 단순히 종가의 평균을 내는 이동평균선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식처럼 일정 기간 동안의 고점과 저점을 더해 2로 나눈 값이 중심값으로 계산됩니다. 스토캐스틱은 기본적으로 14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준선도 14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K가 아닌 %D를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기준선은 17일로 맞춰 사용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역시 최근 구간의 고점과 저점 범위 안에서 현재 가격이 어디 있는지를 계산하고 50선은 그 범위의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기준선은 스토캐스틱의 50선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 값이 50선 위에 있으면 평균보다 높은 수준, 50선 아래에 있으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준선을 사용하면 스토캐스틱의 50선 위치를 차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으면 정배열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 캔들이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역배열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활용해서 스토캐스틱의 50선과 유사한 움직임을 차트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기준선이 아닌 스토캐스틱의 50선을 직접 차트 위에 선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표 코드를 수정했고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50선과 기준선은 계산 방식의 유사성이 있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토캐스틱 50선을 보기 위해서는 굳이 이런 방식으로 지표를 수정하실 필요 없이 기준선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큰 프레임으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단순히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과매도 신호만으로 매매를 했다면 연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구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의 50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 힘이 더 강한지 파악하면 추세 자체를 훨씬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50선을 잠깐 이탈하는 구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추세 방향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50선 라인이나 기준선을 차트에 추가해 함께 보면 큰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더 유용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지표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도 캔들처럼 추세선을 그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저항 구간을 상승 돌파한 뒤 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스토캐스틱의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저점을 이어 상승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이전 저항 구간과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지지 구간을 하락 돌파한 뒤 되돌림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스토캐스틱의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고점을 이어 하락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이전 지지 구간과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받고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일 때 진입하는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고점과 저점 범위 안에서 현재 가격의 위치를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면 지표도 위로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지표도 아래로 하락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급하게 움직이면 스토캐스틱은 범위를 평균 내어 계산하기 때문에 즉시 따라가지 못하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주로 추세 반전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이버전스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면 상승 다이버전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면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이버전스는 반드시 고점이나 저점을 갱신한 이후에 나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갱신은 꼬리와 종가 모두 가능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해석하는 쪽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가격이 이전보다 저점을 낮추고 있지만 스토캐스틱은 이전보다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됩니다. 이후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전보다 고점을 높이고 있지만 스토캐스틱은 이전보다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됩니다. 이후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설정한 기간 안에서 가격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차트에서는 지표 하나만으로 기준을 잡기 어려운 구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다른 지표들과 함께 조합해서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합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가격의 변동폭을 수축과 팽창으로 보여주는 볼린저 밴드,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해 추세 방향을 보여주는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 두 지표는 가격 차트 위에 그려지는 지표로 스토캐스틱과의 궁합이 좋습니다. 볼린저 밴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해 볼린저 밴드를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에 표준 편차를 적용해 변동 범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중심선은 이동평균선으로 계산되고 위와 아래로 밴드가 형성됩니다. 상단 밴드는 평균보다 많이 올라온 과매수 구간으로 보통 저항으로 해석되고 하단 밴드는 평균보다 많이 내려온 과매도 구간으로 보통 지지로 해석됩니다. 볼린저 밴드와 스토캐스틱을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에 있고 동시에 볼린저 밴드 하단에 위치하면 매수에 진입하고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 있고 동시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하면 매도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두 지표가 중첩되는 구간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에 따라 밴드 폭이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이 횡보해서 변동성이 작아지면 밴드는 좁아지고 추세가 이어져 변동성이 커지면 밴드는 넓어집니다. 특히 밴드가 좁아진 상태로 일정 기간 횡보가 이어지면 이후 강한 추세 구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밴드가 좁아진 상태로 일정 기간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곧 나올 다음 추세 방향에 맞춰 매매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밴드 상단을 타고 가며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 있더라도 50선을 유지하는 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구간도 살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 상태로 일정 기간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곧 나올 다음 추세 방향에 맞춰 매매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밴드 하단을 타고 가며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에 있더라도 50선 아래를 유지하는 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큰 프레임에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볼린저 밴드와 스토캐스틱 지표를 함께 사용하면 일반적으로는 스토캐스틱 지표의 과매수, 과매도로 진입을 진행하다가 밴드 하단을 타고 가는 구간에서는 진입한 포지션의 수익을 길게 실현하거나 매수 진입을 피할 수 있고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밴드와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겹치는 자리에서 매매를 이어갈 수 있으며 밴드 상단을 타고 가는 구간에서는 진입한 포지션의 수익을 길게 실현하거나 매도 진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볼린저 밴드를 함께 활용하면 스토캐스틱 지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격의 평균과 전체적인 추세 파악을 도와주는 이동평균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해서 이동평균선을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추가한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설정창으로 들어가 설정값을 변경하겠습니다. 길이는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100일로 설정하고 색상은 편한 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초록색으로 설정했습니다. 10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100일간의 가격을 평균 낸 값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캔들이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현재 가격이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이고 상승 추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정배열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캔들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면 현재 가격이 평균보다 낮다는 뜻이며 하락 추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역배열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면 단순히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추세의 방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스토캐스틱을 사용해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캔들 아래에서 정배열을 유지하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때 눌림이 나오면서 캔들이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스토캐스틱 역시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와 평균 가격대와 과매도 신호가 겹쳐지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구간은 좋은 눌림목 자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캔들 위에서 역배열을 유지하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때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서 캔들이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스토캐스틱은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와 평균 가격대와 과매수 신호가 겹쳐지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구간은 좋은 되돌림 반등 자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동평균선을 저항받고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과 실전 매매 전략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코인정복 전자책에 정리되어 있으니 지표를 신청하실 때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횡보 구간에서는 유용하지만 추세 구간에서는 고점과 저점의 위치 변화를 제때 따라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 만든 지표가 센터 스토캐스틱입니다. 센터 스토캐스틱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가격의 힘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지표로 추세 구간에서도 기존 스토캐스틱보다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 스토캐스틱은 기존 스토캐스틱과는 달리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지표입니다. 기준선인 0선을 중심으로 위쪽은 양수, 아래쪽은 음수로 나뉩니다. 0선 위쪽은 매수세가 우위에 있는 구간, 0선 아래쪽은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구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플러스 50 이상은 과매수 구간, 마이너스 50 이하를 과매도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에서 스토캐스틱과 센터 스토캐스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스토캐스틱은 지표 특성상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자주 진입하기 때문에 단순히 구간에 들어간 순간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유지하다가 이탈하는 시점에 진입하는 이탈 매매법 기준으로 지표를 비교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탈 매매법 기준으로 진입 조건을 갖춘 구간을 차트에 표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실전 매매에서는 단일 지표만으로 매매하지 않고 앞서 설명드린 방식처럼 다른 지표와 조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 기준만으로 본다면 이탈 매매법을 적용해도 두 번의 수익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는 신호 자체는 자주 나오지만 단일 지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센터 스토캐스틱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지표라서 과도한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지표의 변동성을 훨씬 안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구간에서 단 한 번의 손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진입 조건에 맞게 진입을 한다면 모두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스토캐스틱 지표와 비교하면 진입 신호는 줄어들지만 불필요한 진입을 걸러내고 정밀성을 높여 초보자들도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센터 스토캐스틱 지표에는 앞서 설명드린 센터라인,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표 설정창을 살펴보시면 모든 기능은 그룹으로 나뉘어 있고 온오프 버튼을 통해 필요할 때만 쉽게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센터 스토캐스틱의 기본 값과 민감도를 설정할 수 있고 볼린저 밴드 그룹에서는 볼린저 밴드 길이, 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 그룹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고 길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그룹별로 나뉘어져 있어 원하는 기능을 손쉽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는 2개 이상의 지표를 추가하려면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공유해드리는 지표는 센터 스토캐스틱, 센터 라인,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이 하나의 코드 안에 포함되어 있어 무료 사용자분들도 별도의 결제 없이 지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1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센터 스토캐스틱을 사용해 과열 구간 이탈 시점에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매도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에 매수 진입을 준비하고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에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센터 스토캐스틱은 마이너스 50선 아래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마이너스 50선을 상승 돌파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센터 스토캐스틱은 플러스 50선 위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플러스 50선을 하락 이탈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센터 스토캐스틱은 마이너스 50선 아래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마이너스 50선을 상승 돌파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센터 스토캐스틱은 플러스 50선 위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플러스 50선을 하락 이탈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더 안전하게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설정창에 들어가서 볼린저 밴드를 체크하시면 볼린저 밴드 지표가 적용됩니다. 길이는 21, 배수는 1로 적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상승 돌파하면 매수 위주로 진입을 준비하고 볼린저 밴드를 하락 이탈하면 매도 위주로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센터 스토캐스틱은 마이너스 50선에 위치하고 볼린저 밴드를 이탈해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상승 돌파하고 센터 스토캐스틱도 마이너스 50선을 상승 돌파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센터 스토캐스틱은 플러스 50선에 위치하고 볼린저 밴드를 돌파해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하락 이탈하고 센터 스토캐스틱도 플러스 50선을 하락 이탈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추가해 추세가 이어지는 방향으로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표 설정창으로 들어가셔서 이동평균선을 체크하시면 지표가 적용됩니다. 지표는 단순 이동평균선 길이는 100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초록색 정배열 상태에서는 눌림이 나오면 매수 진입을 준비하고 이동평균선이 빨간색 역배열 상태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15분봉이 아닌 4시간봉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센터 스토캐스틱은 마이너스 50선에 위치하고 이동평균선은 초록색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고 센터 스토캐스틱도 마이너스 50선을 상승 돌파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센터 스토캐스틱은 플러스 50선에 위치하고 이동평균선은 빨간색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이동평균선을 하락 이탈하고 센터 스토캐스틱도 플러스 50선을 하락 이탈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센터 스토캐스틱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현물 매매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솔라나 4시간봉 리얼타임 차트입니다. 하락 조건 이후 14% 하락, 상승 조건 이후 65% 상승, 하락 조건 이후 48%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플 리얼타임 차트입니다. 상승 신호 이후 13% 상승, 하락 신호 이후 9% 하락이 나왔습니다. 센터 스토캐스틱은 기존 스토캐스틱보다 높은 정밀성을 보여줘 초보자들도 지표를 참고해 손쉽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센터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브라이언의 강의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센터 스토캐스틱 지표와 차트 기본 개념을 정리한 코인 정복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센터 스토캐스틱을 입력하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차트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유받은 지표 알람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